쓸모있는 방탄소년단 이야기, 저 김동완과 함께 썰풀어요. 방탄 TMI. 안녕하세요. EBS 방탄천국에서 방탄 TMI 진행을 맡은 가수 김동완입니다. 사람의 뇌 기억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데이터로 계산하면 매일 사진을 찍었을 때 2000년간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 속의 방을 만들어 기억을 저장해 두면 보다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부터 머릿속에 방탄 TMI의 방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방탄소년단에 대한 투머치한 토크쇼 방탄 TMI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방탄소년단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무엇인가요? 아마 방탄소년단의 멋진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탄 TMI의 주제는 방탄소년단의 안무입니다. 후! 네, 저는 벌써부터 몸이 들썩들썩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안무라는 주제로 함께 썰풀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13년차 댄스 트레이너로 너튜브에서 가수들의 안무를 분석하는 루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다의 댄스 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루다크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잘하시는 장르가 힙합이신가요? 굉장히 지금 힙하셔가지고. 뭐 실제로 백업 댄서 경험도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뭐 쇼미더머니라든지 뭐 언프리티 랩스타라든지 그런 무대에서 선 적도 몇 번은 있긴 있죠. 어디서 많이 뵌 것 같더니 네, 거기서 많이 뵀네요. 네네네. 네, 역시 제스처나 말투에서 제스처가 스웩이 좀 많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플렉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루다님과 방탄소년단의 안무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도 댄스 가수로서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안무는 굉장히 고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루다 트레이너님께서 보시기에 방탄소년단의 안무는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네. 안무를 만드는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런 안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아무래도 기본기가 없으면 이 느낌이 나오지 않고 외운다고 해도 정말로 이 모양 그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안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옛날에 댄스 팀을 했어가지고 방탄소년단 선배님을 많이 커버를 했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댄스 팀 할 때 불타오르네라는 곡이 네네네.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안무를 만드신 분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댄서 안무가 분이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더 강 이런 느낌으로 이제 끝이 없이 정말 불이 타오르더라고요. 네, 그만큼 너무 힘들고 그만큼 이제 퀄리티 높은 안무여가지고 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방탄소년단 이전에도 수준 높은 칼군무, 뭐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는 많은 선배님들이 계셨지만 방탄소년단 안무는 뭐랄까 좀 더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유인 게 네. 초반에 댄스 그룹의 안무는 아무래도 이제 1세대 우리가 1세대로 돌아간다거나 혹은 2세대까지만 해서도 안무의 퀄리티가 지금보다 높다 낮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더 뭔가 획일화가 되지 못했었고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었었고 그쵸.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올 때 네. 그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피처폰을 쓰던 시대였는데 그쵸.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의 퀄리티가 전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스마트폰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경쟁사들도 똑같이 그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실력이 다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 네네. 컴피티션. 네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다른 팀들도 똑같이 실력이 다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 많이 있고요. 맞아요. 네. 확실히 저도 롤 모델이 방탄소년단 선배님이다 보니까 저도 제 앨범 타이틀 안무를 참여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확실히 뭔가 더 강해야 될 것 같고 더 바빠져야 될 것 네네. 같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편이에요. 네. 이게 방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느 정도 기준선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어떤 안무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 아이돌들을 거치면서 많이들 바뀌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간단한 예로 빅뱅과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빅뱅이 칼군무를 하는 그런 그룹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재미있게 노는 느낌의 어떤 그런 그룹이지만 파티를 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닝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그 시절까지만 해서도 자율성을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어떤 그런 기본을 알려주고 이 A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자율성에 맡기는 트레이닝 방식 위주였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한 가지 안무를 알려주고 그 안무를 외우게 하고 습득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다음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그러다 보니까 데뷔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예전처럼 GD처럼 무슨 뭐 몇 년씩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적어졌고 드물죠.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나오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방탄소년단의 이것만큼은 타 가수들과 다르다 하는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네, 방탄소년단이 일단은 굉장히 물량이 다른 팀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물량이 아무래도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나투데이를 보고 뮤직비디오를 보고 엄청 놀랐었어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전율이 이게 많이 너무나 느꼈습니다. 광활하고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맞아요, 로케이션부터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촬영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웠었고 무대 세트나 씬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서 신경 굉장히 많이 쓴 부분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랬었고 그리고 뭐 아이돌이라는 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탈춤이 나온다거나 풍물패가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 혹은 디오니소스 무대를 보면 뭐 커다란 테이블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조금은 있죠.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무대 스케일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댄서들을 굉장히 많이 배치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거의. 예, 네. 예. 이 정도의 물량은 물론 이제 뭐 10명, 뭐 15명 이 정도로 쓸 수는 있는데 방탄이 데리고 나오는 수의 댄서들은 거의 한 50명 정도. 네, 뭐 막그 30명 정도. 이상씩을 네. 항상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많이 놀랐었는데 근데 이제 제일 간과하시는 부분이 그 무대에서 물론 방탄이 훌륭한 가수인 거는 맞습니다만 댄서들을 제외하고 그 무대의 효과를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같이 무대를 꾸며가는 거니까 네, 몫이 네, 크다고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뒤에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주는 댄서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노고가 보인다라는 거. 네, 맞아요. 또 나투데이 같은 경우에도 댄서분들을 이용한 뭐 기차 같은 네, 네. 안무나 네, 네, 뭐 네, 그런 네.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댄서분들의 몫이 정말 크다고 저도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무대를 보면은 네. 많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더 독창적인 안무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네, 실은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H.O.T 시절이나 그런 시절에서는 지금 방탄소년단 같은 무슨 뭐 어떤 뭐 탱크 모양을 만든다든지 네. 혹은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빵 하고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거를 보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게 아마 네.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MR 제거라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었어요. 이제 어. 방탄소년단이 잘한다 이야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내기로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이제 한번 MR 제거를 들어봤는데 네. 굉장히 많이 놀라웠었어요. 이게 정말 거의 원 CD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그런 라이브를 보여준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노래를 가만히 서서 부르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 격렬한 안무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라이브의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춤과 동일하게 혹은 춤보다 더 훨씬 더 좋은 라이브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서 아무래도 방탄이 다른 팀들과는 조금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탄소년단 팬으로서 공감이 가는데요. 본격적인 춤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저와 루다님이 생각하는 방탄소년단 안무 베스트 5를 티키타카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일단 DNA라는 곡이 있네요. 네. DNA 같은 경우에는 안무가 곡의 느낌과
굉장히 이걸 잘 버무렸다라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곡에서 새어나온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DNA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살짝 방탄소년단 특유의 감성을 네. 좋아하기 때문에 네. I Need You를 한번 I Need 뽑아보았습니다. 네. 아이니즈 안무가 되게 예쁘잖아요. 네, 되게 곱지만 고운 그 안에 또 강렬함을 그쵸, 굉장히 그쵸, 그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청량 파워를 되게 좋아하는 청량 파워. 네. 네. 저는 또 나투데이가 아. 생각이 나네요. 제가 원체 좋아하는 곡이었고 네. 그 곡의 인스트루멘탈 자체가 굉장히 멋있었기 때문에 네. 나투데이는 근데 또 그게 뭔가 뮤직비디오랑 봤을 때 혹은 무대랑 봤을 때 굉장히 오는 감동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나투데이라는 곡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동환 씨는 저는 또 방탄소년단 하면 또 섹시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또 피땀 눈물, 피땀 눈물. 뺄 수 없죠. 네, 되게 저는 센세이션하게 잘 보았거든요. 뮤직비디오도 되게 영화 같고, 네, 안무도 되게 잘 노래와 함께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네, 정말 피땀 눈물. 뽑아봤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취향은 아닌데 이 곡 안무가 되게 좋더라고요. Fake Love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곡만 들었을 때는 이런 노래 이렇게 안무가 나오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안무가 굉장히 멋있었다. 그래서 다크함을 잘 뽐냈죠.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제 최애 곡 중에 하나인 불타오르는. 불타오르네. 네, 사실 안무가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안무가님이시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 댄서분들을 네네. 아주 잘 활용한 그런 네네.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댄서분들과 함께 이렇게 파이어 하면서 그쵸. 불같이 이제 음. 피어오르는 그 안무로 바로 이제 소름이 돋아버렸죠. 네. 저도 이야기 하시니까 불타오르는 애가 딱 떠오르네요. 되게 네.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안무가 굉장히 강함의 뭐랄까 끝이라고 해야 될까? 네. 되게 곧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쟤네는 춤을 저렇게 추면 몸이 성하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불타오르는 애를 보고 하셨던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쵸. 또 333 안무도 네네. 굉장히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곡이 있을까요? 한 곡만 더 뽑아볼까요, 저희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좀 아련한 감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봄날. 봄날. 네, 저는 일단은 K-팝에 무용을 접목시켰다는 것 자체가 살짝 네네. 되게 좀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지민 선배님의 그 허공을 떠도는 저기 먼지처럼 이 부분에서 이게 선을 살려서 허리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름다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약간 같아요. 이렇게 벚꽃 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네, 곡을 네,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약간 취향이 완전히 반대여가지고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마이크 드롭이라는 곡이 그게 참 멋있었거든요. 격렬한 걸 굉장히 네, 좋아하시는 저는 거예요. 약간 좀 간이 센 걸 좋아해서 되게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노래도 너무나 멋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는 굉장히 그래서 맞아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안무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에 남는 방탄소년단의 안무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추가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꼽은 안무를 조사를 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멋진 안무 기준이 아니고요. 힘든 안무 기준. 힘든 네, 거. 가장 힘든 안무 기준. 그렇죠. 힘이야 들지. 그렇지. 네, 멤버들이 직접 꼽은 힘든 안무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네, 멤버들은 처음 아이돌 안무를 봤을 때 와, 이거 우리가 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연달아 2번 이상 하기 힘든 안무다라고 했어요. 그럴 것 같네요. 실은 저도 방탄 안무 중에서 힘든 곡으로는 아이돌 말고 다른 곡을 제가 한번 꼽았어요. 근데 네. 그 곡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아이돌이라는 안무를 보는 순간 이게 안무가 터져 나온다, 밀려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춤을 보는데 뭐랄까 진짜 개운하다. 네. 목욕탕 딱 갔다 온 그렇죠. 느낌. 그리고 네. 바나나 우유를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개운했었고 제목도 아이돌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느낌이 뭐냐면 네. 우리는 아이돌이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가 받아들였고 그걸로 인해 본인들의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특히 그 가사에서 느낌이 약간 누가 뭐래도 우리는 뭐 아이돌이야. 맞아요, 뭐 맞아요. 우리가 아이돌인데 어쩔 건데. 네. 이런 식의 가사 내용 자체가 굉장히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그 안무에서도 그 느낌이 잘 묻어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지민이라는 멤버의 난 이 순간 행복해 그 가사를 하는데 댄서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멋있다라고 네, 느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게임이. 네, 네. 네. 임팩트가 있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특히 그 우와 그 부분 나오는데 네, 그 훅 동작이 부분. 네. 그 동작이 그 과라라는 동작이거든요. 과라가 네, 뭔가요? 과라 GWARA 아. GWARA라고 이제 과라라고 치면 나와요. 이제 그 아. 너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네. 그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BTS가 우리를 여기로 보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어로. 오. 그리고 BTS가 이 영상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그 영상이 있는데 아. 그 동작 이름이 과라과라라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걸 여기다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네네. 진짜 트렌디와 한국 전통을 잘 접목시킨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아이돌 안무 중에서 놀랐던 게 숨겨진 안무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제이홉 선배님 파트에 이제 때론 슈퍼히어로가 돼 돌려대 너의 앙팡맨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네. 이때 멤버들 동작이 각각 어벤져스를 이제 나타내거든요. 네, 슈퍼히어로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진 선배님은 헐크, 뭐 RM 선배님은 캡틴 아메리카, 슈가 선배님은 블랙팬서, 뭐 제이홉 선배님은 앙팡맨, 지민 선배님 스파이더맨, 비 선배님은 아이언맨, 정국 선배님은 토르 이렇게 가사에 맞게 디테일까지 이게 다 살린 안무라는 게 정말 저는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건 몰랐네요. 네. 가서 찾아봐야겠다. 네. 네. 네, 또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다음 안무는 불타오르네인데요. 이것도 역시 너무나도 힘든 안무죠. 멤버들이 엄청난 체력 소모를 가진 안무다. 춤추면 불타오르네가 아니라 속타오르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럴만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 곡을 시작으로 방탄의 어떤 커리어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곡이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 기준에서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안무가 바로 이거였었어요. 네. 안무도 굉장히 고난이 오고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인 동작들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그러니까 한 박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 동작이 기본적으로 뭐 하나나 두 개 정도다라고 하면 네. 이 곡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작이 네다섯 개 정도가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속도의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동작의 순서가 예측이 조금은 안 되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른발을 앞으로 한번 빼면 우리가 다음으로 예측을 하는 게 이 오른발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쵸. 혹은 뭐 왼발을 뭐 앞으로 앞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뺀다든지 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네. 이게 안무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거를 칼을 갈면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이게 그냥 그렇게가 나오진 않고 굉장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생각이 나는 아이디어로 안무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안무가 외우는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안무가 분께서 이거를 너무 방탄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든 해보자 이런 네. 느낌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커버를 할 때 사실 이제 댄스 팀을 할 때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커버를 하는데 그렇죠. 와, 이걸 영상으로 너무 빨라서 맞아요. 무슨 동작인지 하나도 안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저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야? 네. 야 뭐야 여기? 이러면서 같이 맞아요. 보는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죠. 오른발 갔다가 뭐 오른발이 다시 가고 네, 또 네. 오른발이가 뭐 이러면서 네,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경우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랬었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루다님이 또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느꼈던 안무는 무엇일지 한번 여쭤봐도 저는 될까요? 아까 맨 처음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마이크 드롭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일단은 힙합을 제가 좋아해서인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제 취향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취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오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네네네. 취향이 굉장히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네. 이런 것도. 근데 마이크 드롭에서는 특징적인 게 이제 히트 포스라는 동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쇼미더머니 시즌 5쯤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동작이고 내 손의 트로피 그 부분에서 나오는 안무가 히트 포스를 응용한 동작이거든요. 굉장히 멋있게 위로 한번 쭉 들었다가 아래로 딱
찍어주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이 부분 안무가 굉장히 멋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디지스마백 그 가사 부분에 나오는 그 줄넘기 하는 듯한 그런 동작들, 네, 굉장히 그게 되게 단순한 동작인데 그거를 그쵸. 다 같이 이렇게 맞춰서 하니까 굉장히 멋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되게 힙합 이렇게까지 막 정통 힙합을 이제 노래로서 쓴 그룹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눈에 띄고 잘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아까 방탄소년단의 안무는 멋있게 잘 추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춤을 추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댄스 트레이너 루다님이 보시기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안무 소화력은 어떤가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네. 국내외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얻고 있고요. 네. 실력을 인정받은 팀이기 때문에 네, 누가 더 잘하네, 누가 더 못하네 이런 거는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네, 근데 멤버별 능력이나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다른 포인트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보면 도끼라는 게 조금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멤버가 아니더라도 다른 멤버들이 각자 열심히 제스처를 하고 표정을 하면서 굉장히 춤을 열심히 추거든요. 네. 누구 하나 뭐 대충 추는 멤버도 없고 네. 누구 하나 뭐 무표정인 멤버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 직캠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걸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지민이라는 멤버와 네. 비 그리고 정국 이렇게 세 친구가 그 표현력이 굉장히 저한테는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간혹 아이돌 그룹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인데 조금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네. 근데 조금 억지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과장된 표정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멤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늘상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또 보다가 느꼈던 거는 예전 노래, 거의 데뷔 초창기 노래들 이런 네네. 것들을 찾아봤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에서 나온 결과인 것 같아요. 이 세 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조금은 그런 게 약간은 어색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 요 근래 곡들로 오면서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놀라운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비 선배님의 표정만 봐도 이게 어떤 노래다라고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곡 해석력이 정말 좋으신데요. 네, 그만큼 안무 디테일만큼 멤버분들의 표정 디테일도 굉장하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네네. 하지만 저도 팬분들하고 소통을 조금 해보다 보면 팬분들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춤을 잘 추는 멤버가 있고 실은 못 추는 멤버가 있다. 이렇게 그냥 아예 대놓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고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지민이라는 그 멤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네. 춤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곡에 대한 어떤 거를 받았겠죠. 순서상 곡을 받고 이제 뭐 안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개개인이 본인의 파트 혹은 어떤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 자기의 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아마 했을 텐데 지민이라는 친구는 그 노력의 그런 결과가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지민 선배님의 역할이 기름 같거든요. 네, 이제 살짝 아주 작은 불씨에 이제 기름을 확 뿌리면 이제 확 커지잖아요. 네네네네. 항상 이제 마지막 3절에 이제 증폭제 역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트상. 네, 이제 엄청 이제 되게 극으로 잘 올리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동작에 대한 이해라든지 네, 혹은 이 동작에서 어떤 표정이 어울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느낌이 들어요. 보고 네, 있으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이홉
이제 네. 호석이라는 이제 그 멤버는 네. 애초에 실은 이제 이 친구가 광주 출신이거든요. 아, 근데 저도 이제 광주 출신인데 네. 이 친구의 춤을 제가 어릴 적부터 봤었어요. 같이 보고 자랐던 그런 게 있었는데 호석이라는 친구 자체가 애초에 춤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남달랐었어요. 열정이 엄청나시죠. 네네네. 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수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춤을 그러면 이만큼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호석이라는 친구는 그 개념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나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노라면 저 친구는 가수를 준비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춤을 그냥 계속 출 건지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팝핀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부분에서도 본인의 춤에서도 녹아나는 부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또 롤모델이 정국 선배님이거든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국 선배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밸런스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몸 전체도 되게 강직하고 이제 선 자체도 큼직큼직하고 되게 힘 있고 그런 춤선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혹시? 네, 맞죠. 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고 네. BTS 자체가 누가 누구보다 낫다, 누가 누구보다 잘한다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힘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들 전체의 그런 조합이라든지 그런 어우러지는 그런 밸런스 등이 굉장히 다른 타 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시너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가 중요한 그런 팀은 아니에요. 실은 저희가 이렇게 뭐 누가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네. 굉장한 역사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기 네. 때문에 그냥 저희끼리 이제 썰을 푸는 느낌이죠. 네. 네. 네,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안무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늘 놀라운 무대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루다님은 방탄소년단이 혹시 앞으로 어떤 무대를 보여줬으면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멤버 개개인의 솔로라든지 혹은 유닛이라든지 혹은 뭐 아예 발라드만 해본다라든지 네네. 약간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나왔던 심지어 이것도 무료 음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이홉 군의 이제 치킨 누들스이라는 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개인의 역량을 좀 더 살려주면서 그게 또 BTS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도 개개인의 솔로 무대를 보면은 이제 네네네. 콘서트나 그런 데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또 그 무대만의 또 맛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솔로 무대를 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덕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댄스 트레이너 루다님과 함께 방탄소년단이라는 안무로 주제를 한번 썰을 풀어 보았는데요. 루다님과 함께한 오늘, 저는 솔직히 저도 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솔직하고 스웩 넘치는 토크였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너무나 긴장할 수도 있는 저를 굉장히 잘 이렇게 리드해 주신 김동완 군께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아닙니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제가 하고 있는 채널 루다의 댄스 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EBS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듣고 싶은 투머치 방탄 토크 김동완의 방탄 TMI는 또 돌아올게요. 이 방송은 유튜브와 팟빵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